사실 야외 강의여서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고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오시기로 하신 분이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 네,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한국 사회의 이 트라우마라는 거, 이 상처라는 게 사실 세월호 이후에 마음의 심리, 마음, 정신, 심리 상태의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외상을 입으면 치료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네가 극복해야 돼.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걸 잘 극복해야지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 올 초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마음속에 깊이 있던 이런 상처들이 해결받지 못한 상처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대인 분 굉장히 많으시죠? 어릴 때 포켓몬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큰아이가 23살, 둘째가 21살인데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보면서 포켓몬 노래를 따라 부르고 플라스틱 딱지를 사고 또 빵에 이제 그 스티커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아이들이 빵을 사서 빵을 버리고 스티커만 모았어요. 그런 열풍을 가진 이 포켓몬스터라는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류가 700가지인데 700가지 하나하나 보시면 유사한 게 없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집에서 PC만 하고 집에서 보면은 스마트폰만 하고 밖에 안 나와요. 방에 있고 집안에 박혀 있는데 이 포켓몬 고 게임을 하려면 밖으로 나와야 된다. 실내에 있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나 실내에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놀랍다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병원에 있는 아동들에게 포켓몬 게임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거를 찾기 위해서 더 병원 생활이 즐거워한다. 그다음에 호주를 봤더니 호주에서는 자폐 아동들에게 이 게임을 적용시켰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좋더라. 그리고 우울증 환자에게 이걸 줬더니 우울증 환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고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동기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자꾸 나가고 동기유발이 생겨서 활기를 찾더라. 이런 의학 보고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임 수준을 넘어서 게임 산업에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몇십 년에 피겨 선수 김연 선수를 볼 때 경기를 볼 때 너무 놀라는 건 막 하다가 탁 쓰러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울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얼굴을 찌푸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일어나서 탁탁 털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사실 이게 이 멘탈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 자, 이 사람들이 물론 수많은 훈련을 하고 수많은 이런 훈련 가운데 자기를 다지고 자기와 싸우면서도 이겼겠지만 또 기술적인 면에도 굉장한 노력을 했겠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들이 좌절하지 않은 게 뭘까? 이들이 그때그때 겪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력, 심리적인 거 이런 게 굉장한 거죠. 자,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 과거에는 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이 국민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 저력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최근에 한국 사회는 풍요 속에 정말 풍요로워요. 그런데 굉장히 무정한 사회가 됐어요. 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정이 없다는 이런 사회. 그리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물질 때문에 죽어가고 사람이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사실 이게 가장 크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특히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이 아픔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아픔으로 오래 남고요. 이게 이제 마음의 화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는 게 자체가 우리에게 화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나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는요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나이 또래만 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동네에 가끔 꽃 꽂고 다니는 여자분들 계셨어요. 뭔지 아시겠죠? 꽃 꽂다는 게. 예, 꽃도 꽂고 약간 정신이 이상이 있다. 예,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쟤는 무슨 문제 때문에 미쳤어. 쟤는 무슨 문제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을 말하면 조현병 정도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근데도 우리 어른들은 예, 어떻게 했냐면 잘 지냈니? 아니면 밥 먹을래? 그리고 아우 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품어줬어요. 왜냐면 동네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오줌을 싸고 밤에 오줌을 싸면 키를 쓰고 다니면 소금을 나눠줬어요. 자, 여러분 소금을 왜 줬을까요?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망신을 줬다라고 하는데 혹시 어르신 중에 답해줄 분이 있어요? 왜 소금을 줬어요 그때? 왜 주셨냐면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질이에요. 자, 가장 귀한 물질을 조금씩 집집마다 나눠주면서 이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라고 일종의 치료비인 거예요. 품앗인 거예요. 치료에 도움이 되라고 그 성의를 표현하고 그 마음과 물질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염려한 거죠. 그러니까 망신당하러 소금을 뿌린 게 아니라 이제 방송에는 전 잘못 나와서 그런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보면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우울증과 대화할 대상이 없으니까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아이들도 많이 죽고 영유아가. 자, 그다음에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고. 자, 예전에는요 아이를 낳고 나면 집안이 대가족이고 친인척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요 조언을 많이 하죠. 밖에 나가지 마, 머리 감으면 안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돼서 이 산모가 우울증을 겪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고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혼자만 하죠. 그리고 집안에 장애아동이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가족이 집안이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부가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남편은 좀 걱정 안 하고 이 오롯이 엄마, 아이를 낳은 엄마,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성은 혼자 고민하게 되죠. 평생을. 자, 이것처럼 자꾸 공동체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고립이 되고 대화의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관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은 사회적인 것과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색깔이고 사회와 잘 어울리고 한국 사회는 역시 뭐 파란색도 많이 좋아하시고 다양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게 그때 어느 나라를 잘 어울리는 다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사람들이 핑크색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화해라는 책이 나의 진정한 나와 대면하는 시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시간을 위해서는 이 핑크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색깔을 사용하는 분 계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컬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컬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림을 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쿠사마 야요이라고 혹시 아세요? 호박 땡땡이 작가라 그러죠. 정신질환자인데 이 화가가 어릴 때 너무 원치 않는 임신, 결혼과 원치 않는 임신과 이 아이를 학대를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정신질환자 강렬한 색을 썼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호박.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정열적인 자기의 에너지를 계속 쏟았던 이 색상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강렬한 색을 쓰면 자기 에너지 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고흐가 노란색을 많이 썼는데 물론 이제 해바라기도 고흐가 굉장히 사랑한 이제 식물이기도 했지만 이 네덜란드 여러 곳에 노란색이 많이 보였고 또 고흐가 뭐 정신 이상이 있어 노란색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란색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는 작가 프리다 칼로 아시죠? 너무나 이제 그 사랑했던 남편 디에고 리베라를 믿었는데 디에고 리베라가 워낙 많은 이제 여성 편력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고 또 심지어는 프리다 칼로 여동생까지도 성추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 겪었던 상처 때문에 항상 많은 동물들을 그려왔고 거기에 자기 아픔을 표시하면서 주로 쓴 색깔은 붉은색과 피, 붉은색, 검은색 이런 분노 표출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표현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색상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많이 이제 움직이고요, 표현한 색상이고 현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색상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고 내 정신 건강이나 내 신체적인 건강에 적절히 사용하서 이 컬러 그다음에 이 다양한 색상들 이 기술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정신 건강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푸는데 또 한 이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나는 고민을 많이 할 거야. 성찰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극복이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요.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수록 트라우마 극복이 빠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예를 들면 가능하면 빨리 움직여주는 게 훨씬 좀 빨리 익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고 아까 제가 포켓몬고 예를 약간 들었던 것처럼 집에 있고 가만히 있고 혼자 있고 그런 시간보다는 조금 나오고 햇볕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성장이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상처가 굉장히 지금 화두인데 상처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상처를 겪고 나서 얼마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조금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큰 마음을 품을 수 조금 더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좀 자기 트라우마를 겪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자체도